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30 재보선 그 현장을 간다. 오늘은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 동작을의 민심을 들어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을 하고 싶죠. 민심을 많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좋겠습니다. 어제 노회찬 씨 와이프분이 저쪽 시장 골목에서 나눠주시고 했어요. 저는 그냥 좋은데 동작구? 선거차는 못 받고요. 그 명함 나눠주고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그거는 이제 아이 쪽에 이제 그런 시설이 없어서 다른 동네에 비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하죠. 문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놀이 공간 부분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주는 후보님이 좀 나와주셨으면. 하루 한 번, 두 번. 나경원 차, 또 기동민 차, 또 노회찬 차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어제는 노회찬 씨 왔다 가고, 그저께는 또 기동민하고 안철수하고 같이 타고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 선거운동 두 차례 해봤어요. 안철수 대표 와가지고 연설하고 그거 한 번 했고, 나머지는 이제 다니면서 투표 당연히 해야지. 너무 안일하게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4천년 민주당을 밀어줄 겁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이번 주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구의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동작을,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많았던 동작을 지역의 민심을 들어보았습니다. 동작을에는 새누리당의 나경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통합민주당의 유선희, 정의당의 노회찬,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가 출마했죠. 재보선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역에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관심이 높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이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223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침몰은 유병헌 전 회장의 원인이나 지금의 참사로 이어진 것은 국가와 해경의 근무 태면 아닌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류현진 선수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죠. 시즌 11승을 달성했네요. 예, 류현진 선수가 오늘 열린 그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는데요. 네. 7이닝 동안 5피안타, 탈삼진 5개, 볼넷 1개, 2실점 기록을 하면서 다저스의 5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이로써 류현진 선수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바로 21승을 달성을 했고요. 다저스의 커쇼 또 그레인키와 함께 팀 내 다승 공동 1위로 올랐습니다. 예. 또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의 다승 부문 3위까지 뛰어올랐고요. 오늘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종전 본인의 주목이었던 체인지업 대신에요. 아주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선보여서 피츠버그 타선을 압도를 했는데요. 오른쪽 타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타자 몸 쪽으로 휘어져서 떨어지는 공, 이 아주 빠른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자신의 새 구종인 슬라이더 제구력이 아주 좋아서 삼진 잡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만족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류현진 선수가 올해 한 시즌 개인 최다승인 14승 돌파도 이렇게 보이고 이 과거에 박찬호 선수가 기록했던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다승인 18승 돌파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에 뛰고 있는 선수 오승환 선수죠. 네. 오승환 선수가 한일 통산 300세이브를 달성했네요. 네, 지금 이제 한신의 돌부처로 불리는 이 한신의 오승환 선수가 예. 어제 열린 그 요미우리하고 경기에서요, 3대 0으로 앞선 9회에 등판을 해서 1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팀 승리를 지켜내면서 오승환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시즌 23번째 세이브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이미 통산 277세이브를 거뒀기 때문에 23세이브를 더해서 이 통산 역대 두 번째로 한일 통산 300세이브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먼저 한일 통산 300세이브 달성한 선수는 삼성의 임창용 선수인데요. 임창용이 한국에서 185개, 또 일본에서 128개 이렇게 세이브로 지금 현재 기록은 총 313세이브거든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이제 임창용 선수 나이가 조금 있고요. 오승환은 현재 전성기인 점을 감안을 하면 이 한일 통산 400세이브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오승환 선수가 한신에 입단을 했는데 첫 시즌에 바로 1군 무대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예상을 아주 기분 좋게 뒤엎고 첫 해부터 일본 센트럴리그 세이브 지금 단독 선두를 달리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자책점이 1.95까지 내려갔는데 네. 일본 프로야구도 뭐 굉장히 자존심이 센데 여기서도 1점대 평균 자책점은 정상급 마무리 투수 기준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 축구 소식도 알려주시죠. 박은선 선수가 러시아 갑니까? 예, 박은선 선수가 이제 현재는 여자 실업축구 WK리그의 서울시청 소속인데요. 네. 서울시청이 오늘 이 박은선의 로시안카 이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로시안카라는 이 러시아의 여자팀으로 가는 건데요. 잉글랜드 첼시 레이디스에 진출한 지소연에 이어서 박은선이 한국 여자축구 사상 두 번째로 유럽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한국 WK리그에서 유럽으로 곧바로 진출하는 거는 박은선이 사상 처음입니다. 올 시즌 박은선 선수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로시안카 팀이 여기에 2배에 달하는 1억 원 선의 고액 연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라고 한다면 박은선 선수는 원래 올 시즌 마친 후에 해외 진출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예. 네, 하지만 지난해에 이 박은선 선수가 진짜 여자인지 밝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황당한 주장을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징계 내려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좀 어떻게 보면 탈출하듯이 러시아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러시아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먼저 남부순환로 지금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오류나 대목에서 개봉일동 사거리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해서 이 부근이 많이 분주한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사대문 안쪽도 태평로 서울역 방면 숭례문에서 서울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중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어 시속 20-30km 안팎이니까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서초대로는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 시속 10km 미만의 정체고 반대편도 아직은 차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여전히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한남일 고가차도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2, 3호 터널도 지금 양 방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 인천 시점부터 신월까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다시 도화 부근부터 가좌 부근까지 5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도 도화 진출로 부근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는 안양 쪽으로 지금 하기 분기점부터 서창 분기점까지는 8km 구간 정체가 더 늘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시의원 살인 교사 사건. 서울시 시의원이 수천억대 재력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죠. 오늘 검찰이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 청부 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마치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김영식 서울시 시의원은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재력가 송 씨를 살해한 팽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 시의원 김영식 의원에게 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죠? 네네. 네. 그런데 살인을 교사할 이유가 없다. 김 의원 측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래도 구속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팽 씨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게 지금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검찰에 가서도 전혀 변경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진술의 일관성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또 그 외에 검찰에서 추가적인 몇 가지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자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팽 씨의 진술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게 그렇게 이제 정황적인 증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송모 씨, 자산가의 송모 씨를 직접 살해한 사람은 팽 씨고, 네네. 팽 씨에게 살해를 하도록 시킨 사람이 김 의원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 결국 이 김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송 씨를 살해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왜 그렇게 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송 씨와 지금 이 김 의원 간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돈 5억 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네, 돈 5억 원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 용도 변경, 송 씨의 재산의 용도 변경을 해서 예. 사실은 훨씬 더 이제 재산가를 높일 수 있는 그 청탁을 이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의원이 그것이 이제 불발로 끝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이제 결국 송 씨가 김 의원의 약점을 그 일기장에다가 이제 기록에다가 계속 기입을 하고 있었고, 네. 그 김 의원이 보는 앞에서도 지금 기록을 증거로서 이제 쭉 돈이 얼마나 가고 한 것들을 다 남겨놓는 것을 사실은 김 의원이 봤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둘 간에는 상당 부분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아버지 같은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김 의원이 본인의 상당 부분 친밀한 지인인 팽 씨를 설레가지고 결국 무엇인가 사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 의원은 팽 씨에게 살해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팽 씨라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다급한 일이 있어서 김 의원이 시킨다고 를 저질렀을까 하는 것이 이 문제인데요. 네네. 7천만 원의 부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범죄 심리학자 아니세요? 이수정 교수님은? 예. 범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팽 씨가 네. 그 돈 7천만 원 그거 까준다고 해서 그냥 사람을 그렇게까지 1년씩을 준비해가면서 말이죠. 예.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글쎄, 그 부분은 여전히 좀 더 설득력이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일단은 김 의원과 팽 씨의 관계가 일반 친구 사이와는 좀 다른 관계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팽 씨의 사실은 형님도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형님을 통해 가지고 김 의원을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처음 알게 됐을 때는 팽 씨가 김 의원을 도와주는 관계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지금 김 의원을 도와가지고 결국은 시의원까지 이제 당선을 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본인의 형보다 더 지금 높은 위치에 가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권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그런 위치에 지금 결국 팽 씨가 그러니까 김 의원이 가게 됐고 네.
팽 씨 입장에서는 마치 그 형을 뭐 동경했던 것처럼 형보다 더 훌륭하게 된 김 의원을 일종의 동경의 대상 또는 본인의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의 성과물 같은 것으로 이제 본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 이상으로 뭐 이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이제 저 사람 죽여주라라고 한다고 해서 죽여요? 근데 이제 장기간 동안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는 게 이제 이 팽 씨의 부인의 이야기고 그 팽 씨의 후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만날 때마다 이제 김 의원이 지금 송 씨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를 팽 씨에게 호소를 했고 팽 씨는 사실은 김 의원을 만든 사람이나 진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자처럼 일종의 이제 뭐 형제처럼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이 김 의원이 상처를 받지 않고 김 의원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모든 이제 희생은 본인이 감수하겠노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독특한 뭐 성격을 가진 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끈적끈적한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말이죠. 자살하라고까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이제 그 팽 씨가 중국에 있는 동안 지금까지 이제 김 씨가 정말 본인에게 고마워하고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팽 씨는 자신이 모든 거를 껴안고 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확인된 카카오톡에도 지금 너는 빠져라 이런 종류의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다 쌓아안고 갈 생각으로 팽 씨가 그와 같은 일을 치르고 이제 중국으로 도피를 했는데 뭐 중국에 이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김 의원이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뭐 목숨을 끊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 간에 믿었던 관계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살해라라고 얘기한 것은 오히려 이 사이가 깨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네, 그랬을 가능성이 그렇게 보시는 있죠. 거군요. 네. 네. 이제 살인자인데 살인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미 뭐 잡혀봐야 또 사형당할 가능성도 많고 그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자살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치소에서 중국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시도를 했었죠. 네,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죠. 그거는 충분히 일단은 뭐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자살을 시도했을 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톡에 나온 메시지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까지는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자살의 성공 확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마음의 변화가 그리고는 이제 그 팽 씨의 부인이 아주 뭐 굉장히 애써서 설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팽 씨 부인이 목숨을 끊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결국 자백을 다 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김 의원에게도 다 털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죄를 졌다고 한다면 또 처벌을 받는 게 맞죠. 자살까지 할 일이 아니죠. 네. 죄를 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저지를 수 있지만 처벌을 또 회피해서도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 김형식 씨 의원의 경우에 이 팽 씨가 일방적으로 교사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증거만 가지고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그래서 뭐 그 김 의원이 뭐 진술을 통해서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진술을 컨트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뭐 그 팽 씨의 진술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정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증거들은 확보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범행 도구를 이제 누가 그러면 이 범행 도구를 먼저 손에 넣느냐. 지금 전기 충격기하고 손도끼가 사용이 됐는데요. 그 두 가지를 사실은 팽 씨가 구입을 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이제 범행 도구 물론 발견은 되지 않았지만
이 도구를 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결국 팽시송까지 가게 됐는지는 사실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둘 사이에 이제 카카오톡 문자가 지금 요번에 검찰에서 이제 다시 살려내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존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치장 안에서 둘이 주고받은 네. 이제 쪽지. 예, 메모지? 쪽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예. 메모 중에 특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경찰이 종이를 주고 써라 해가지고 쓴 거라고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서 그거는 유도된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세 번째 쪽지는 이제 지금 김 의원이 뭐 그 경찰 몰래 칫솔통에다가 몰래 알겠습니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네. 작성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거로 확보가 되면 네.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 구속 기소하면서 뇌물수수죄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네네. 뇌물수수죄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 그 대목은 저도 잘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데요. 예. 결국 범행 동기와 연관된 이제 내용이 사실 되는 것이죠. 뇌물수수죄가 만약에 입증이 될 수가 있다면 지금 이 김 의원이 왜 송 씨를 죽이려고 했는지 하는 네.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될 텐데 그러지를 네. 못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 중에 추가로 다투어져야 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드린 질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이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죠.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유병언 전 회장의 구속으로 사망으로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과수에서 발견된 사체의 DNA가 유병언 씨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구두 통보를 경찰청에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구두 통보를 했다는 거네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4부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이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3782님께서는 정권 차원에서 책임지고 유가족도 조금씩 양보해서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문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 넘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730 재보궐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추천본부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느냐, 그게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거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약속을 중심으로 대의를 위임하는 건데요. 네. 지금 730 재보궐선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좀 답답합니다. 왜요? 네, 대부분 그 선거 공약이 준비가 좀 덜 됐고요. 또 갑작스럽게 또 지역구가 바뀌기도 하고 해서 네. 지금 갖고 나온 공약들이 굉장히 좀 역대 선거 중에 가장 좀 부실하다. 네. 그래서 매니페스토 본부는 이게 초등학교 선거보다 더 못하게 치러지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그 걱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천도 뒤늦게 되고 말이죠. 후닥닥 공약이라는 내놓는데 그 내용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요. 공천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정당에서 공적으로 후보를 청구하는 방식을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과연 지금 730 재보궐선거 때 주요 양당이라고 볼 수 있는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그런 공천을 했느냐, 아니면 그 민주적 공천이 아니라 굉장히 급작스럽게 내지는 개판 하나 먹기 이런 공천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철새 공천도 굉장히 많았다. 과연 이런 식의 공천해도 되나 하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우선 이제 공천이 지났고요. 선거 운동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요 지역에서 무슨 공약이 나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들도 굉장히 좀 공약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이게 사상 초유로 돌려막기 공천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지역이 아닌 곳에 가서 또 후보로서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공약을 준비하기가 그렇게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이미 공직선거운동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으로 또 공약이 뭔지를 유권자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공약이 좀 안 나오고 있어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니페스토 추천본부에서는 각 후보자들 전국 15군데 후보자들 그 공약 같은 거 일단 취합을 좀 해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올해 초에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 국회 내 그 국회의원도 단체장과 대통령과 같이 구체적인 공약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좀 제안한 바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정개특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어떤 질의서를 줘도 후보조차도 여기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뿐더러 능력도 안 될 뿐더러 답변하는 내용 자체가 이건 선거 공약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희망 모음집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각 후보들한테 지금 계속 재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지금 재촉해가지고 선거 금방 끝나는데 그 어디다 활용하겠습니까? 후보가 지금 도대체 이런 선거를 보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게요, 원인 제공은 정치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해가지고 자격이 취소되거나 어쩌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당 양당에서 어떤 약속까지 했냐면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할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던지 아니면 그 선거 비용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놓고 이 선거를 치르는 거 보면 정말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약속들은 과연 지켜질 의지가 있이 제시가 되는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간혹 이렇게 공약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후보자로 대담을 할 때 매니페스토 공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런데 얘기하는 걸 보면 마치 구청장이나 시장들이 해야 할 일 같은 것 이런 그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국회의원 뽑는 건지 구청장이 시장 뽑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나 헌법의 내용을 보면 네.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국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공약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네. 공약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보려고 하면 돈에 관한 문제인데 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답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국비 시비, 고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공직선거법 66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를 얘기하라는 게 공직선거법 66조거든요. 근데 네.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국회의원들은 그 선거법에서 열애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가 이렇게 좀 엉망으로 치러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맞는 매니페스토를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까지도 만들어줬는데요. 예. 요즘 그 국회의원들 활동할 때 페이고 법안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입법들을 해서 돈, 재정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를 먼저 고민해놓고 입법을 하라 이런 압박까지도 가고 있는데요. 네. 선거 공약을에서부터 이런 정신들이 좀 제기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구체적인 정책 비전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좀 개정해달라 얘기를 했더니 입법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은 자꾸 거기서 열애를 하거나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과연 이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치러져도 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국회의원들이 정치 개혁에 의지가 없어요. 자기들 편할 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개특위라고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안은 다루지 않고 다른 것만 다루다가 이 안건들 통과 안 시키고 논의도 안 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국회의원들 선거 공약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당선이 되면 어떤 상임위원회 가서 활동을 하고 싶다든가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든가 또는 어떠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든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법 만들려고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매니페스토 홍보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의정활동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받아서 후보 유권자들에게 공개를 좀 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의정활동계획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입법을 활동을 할 건지 그에 따른 공약은 또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때 과거는 이런 것을 받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때는 이거조차 받을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좀 엉터리로 치러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동작을 지역을 한 군데만 오늘은 보도록 하죠. 나경원 후보가 무슨 터널을 건설하겠다든가 창조 경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든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역 국회의원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나요? 이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갖고 나왔던 공약이 사당동 침수 방지를 위해서 터널을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걸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또 같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들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단체장들이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냐 이런 논쟁이나 논란을 제외하고라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또 시비와 구비 몽땅 이제 모아가지고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 마음대로 혼자 쓸 수 있나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정책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담보가 되려고 하면 돈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매니페스토 홍보가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좀 애둘러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동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이 좀 바뀐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4 지방선거 때 동작구 구청장의 공약과 유사한 공약 내지는 또
명칭까지 같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예, 기동민 후보도 마찬가지로 국비 10위, 부비로 하겠다 이렇게 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도 비슷하죠? 예, 무상교육과 혁신학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예. 이 재원 조달 방안을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또 지방자치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것들을 입법을 통해서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인가 그렇지 않고 그냥 희망 모음집인가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 하겠다는 사람들이 공약을 이게 자기의 권한도 아닌 이렇게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발표하고 말이죠. 이렇게 엉터리 선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들 좀 혼내주는 방법 없습니까? 1차적으로 이번 선거 때 걸러보셔야 되는 게요. 그 지역에 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정당한 이유로서 발생을 했는가, 피치 못할 이유로 발생을 했는가, 아니면 위법적 행위가 있는가를 좀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게 재보궐선거,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재보궐선거가 결국은 유권자들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엄중한 경고를 해야지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선거들이 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유권자의 힘으로 좀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유권자들께서 참 정책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거 정말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아닌지 또 과연 재원 조달 방법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걸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유권자들도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게요. 70년대 지방자치 선거가 없었을 때야 국회의원들이 길 넓히겠다, 도로 놓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미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그런 임무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공약을 좀 판단해 주시고요. 공직선거법 66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들은 정치개혁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66조라고 하는 게 재원조달 방안을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점수를 좀 매겨달라고 그러면 몇 점에 매기겠습니까?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요. 빵점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50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50점이요? 과거에 50점이라고 보셨어요? 육사지방선거를 평가할 때 육사지방선거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25점. 그래도 선거라고 하는 건 아무리 엉터리라고 해도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꼭 투표를 참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투표 참여를 독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7월 30일이 한참 휴가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금 투표율을 예측하는 게 25% 정도. 25%. 너무 낮은데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민심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궐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25% 투표로 우리의 어떤 대의를 위임할 게 아니라 다 투표를 좀 해주셔서 제대로 된 매서운 해처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15군데라고 한다면 선거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서도 사전에 투표할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지만 이게 재보궐선거일 경우에는 그런 행위들이 그렇게 좀 전국 선거보다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당일날 꼭 투표를 해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이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들, 국민들을 정치권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투표를 해야 유권자들을 무시하지 않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공약을 가지고 한참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할 선거가 예를 들어서 요즘 권은희, 김용남 후보의 무슨 재산을 추적하고 어쩌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네거티브로 한참 하고 있거든요. 양당이 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슬로건이나 아니면 상대편의 인물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자꾸 네거티브 선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재산 관계된 것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할 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 공약 갖고 경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간다고 보시고요. 결국은 정책 비전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좀 판단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네요. 그죠? 네, 정치권은 아직도 개혁을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개특위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매니페스토 관련된 법 제도를 좀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또 가이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 그 공직선거법 66조에 대통령과 단체장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들어와야 되고 되는 거고요. 그 66조에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시켜라.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 법안이니까 그렇고요. 이것들을 그냥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그냥 입법 발의할 때만 요란스럽게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됐는가들도 유권자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고 이걸 통과 안 시키거나 중간에 이 법을 소홀히 다루는 정당이 있으면 다음 선거 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 심판을 하셔야 이 선거들이 좀 성숙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놓아도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예. 따라서 각 지역의 지방 TV라든가 그 지역의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 매체들이 이런 매체들에서 정책 토론회나 아니면은 보도 형식으로 그 공약들을 잘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기탁금들 다 내지 않습니까? 기탁금 받아가지고 그런 데 써야지 어디 갔습니까? 국민들한테 공약 전달해 주는 걸 제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지역 언론들이 정책 토론회를 하려고 하면 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은 참여를 안 해서 또 무산되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누가 토론회 참석 안 했는지를 더 보려고 하는 거고요. 다 강제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해야죠. 그런 불경평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그리고 이 선거 보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세 차량 같은 데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데 선진적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 부분에다가 좀 돌려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이제 세월호 참사의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5732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처음부터 유 씨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 그와 함께 책임졌어야 할 이들을 색출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2782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7월 22일 화요일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전부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